안녕하십니까. 서울병원 성형외과의 조성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겨서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고 이걸 이제 꼬매놓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꼬매서 며칠 지나고 나서 실밥을 딱 제거하고 나면 보통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상처가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받아서 벌어지면서 부족한 공간에 이제 흉터살이 차게 되거든요. 이 흉터살이 찰 때의 증상이 상처가 근질근질하다가 갑자기 따끔하다가 뭐 조이는 느낌도 들다가 어떨 때는 이게 상당히 벌게졌다가 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다치고 나서 한 달에서부터 한 3개월째 사이에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처가 생겼다가 이걸 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천천히 얘가 벌어질 때가 쭉 벌어져서 상처가 이제 좀 평평해지면서 이런 흉터로 남게 되죠. 보통 이 과정이 이제 대부분의 상처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피부에는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마에는 주름살이 이 방향으로 있듯이 결이도 이 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름살 방향으로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주름살 방향 평행하니까 벌어지는 힘을 좀 덜 받고 수직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는 거꾸로 벌어지는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장력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장력을 받아서 서서히 벌어지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상처가 보통 이렇게 다칠 때 깨끗하게 이렇게 탁 다치는 경우는 드물죠. 어디 갖다 탁 박는다든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크게 이제 멍도 들고 조직이 손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꼬매놓고 났을 때 여기 이제 죽은 세포들이 사라져 나가고 이 빈자리에 또 이제 흉터살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없애보기 위해서 연고나 약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리적 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흉터 치료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과정이 대충 끝나는 게 대개 6개월까지 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옛날에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존적 요법, 연고나 약, 물리치료요법 이런 것들인데 보존치료는 흉터살이 생겨가는 과정, 이 과정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미 흉터가 다 생기고 나서 남아있는 이 흉터를 없애는 거는 주로 이제 레이저나 수술 쪽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보존적 치료요법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고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고들이 하도 성분이 많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효과가 있느냐? 또 사실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다쳐가지고 속 안에 이제 멍이 많이 들었다가 겉에 상처는 괜찮은데 속 안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같으면 연고가 흡수가 많이 되고 요 단단한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흉터 같은 경우에 상처 벌어지고 있고 얘가 거기 흉터살이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고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에다가 마사지를 막 해줘요. 그러면 상처는 좀 더 벌어지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나 이런 것에 선택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고나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요법, 예를 들면 상처가 이렇게 자꾸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겉에 테이핑 요법을 했었어요. 테이프를 붙여서 이걸 벌어지지 못하게 상처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방법은 테이핑을 계속 해야 되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흉터살이 생기고 나면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테이핑하는 거가 동시에 여기에 단단하게 이제 실리콘 젤 시트라든지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압박을 해주면 상처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평평해지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요법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약이 많이 개발되고 연고가 개발되면서 이 방법을 조금 덜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효과 자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조그만 상처가 아니라 고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고 나서 유방 구축이 왔다든지 아주 넓은 부위나 아주 큰 부위에 이제 흉터살이 크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약들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이제 전문의의 소견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대개 이제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흉터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체질적으로 걱정된다 했을 때 미리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보통 잘 알다시피 프락셀 레이저가 제일 주가 됩니다. 프락셀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 흉터살이 있을 때 여기다 수직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빵 뚫어줘가지고 여기 흉터살이 생길 때 이 부분에 이제 콜라겐이 형성돼서 이걸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거죠. 표면이 평평해지면 경계도 좀 덜 보이게
비게 되고 요것들이 울퉁불퉁한 것도 좋아지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락셀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 이제 이게 다 나은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요 과정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단계에서 사용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레이저 종류 중에서 프락셀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프락셀 레이저가 이제 CO2 레이저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착색이라든지 자극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칼륨이라든지 다른 레이저 메디아를 가진 그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프락셀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흉터살이 생기면서 붉은 기운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많이 생겨서 히스타민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간지럽고 따갑고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이저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많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요법인데 수술적 요법은 옛날에는 아예 다쳤을 때 이 상태부터 아예 그냥 다 잘라내고 꼬매는 쪽을 설명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보다 속 안에 이제 다친 부분이 넓을 수도 있고 처음에 다쳐서 염증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흉터 제거 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이제 이 수술법을 좀 설명드리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흉터를 결 방향으로 바꿔줘서 이것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눈에 들띄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수술의 방향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흉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피부의 결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단순 절제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얇은 흉터가 돼서 주름 방향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눈에 안 띄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 절제하는 방법이고 Z성형술, W성형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눈가에 이제 이런 흉터가 있다고 쳤을 때 흉터는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고 눈가의 주름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내고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꼬매주는 거죠. Z자처럼 이렇게 꼬매지면 주름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상처는 이렇게 분절돼서 보이게 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요것들은 흐려져 가고 큰 흉터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Z성형술이고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흉터가 있다고 하셨을 때 주름살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얘를 이렇게 쭉 잘라내고 나서부터 얘를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꼬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꼬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매지게 되면 주름살 방향으로 싹 지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분절만 보이게 되고 전체적인 윤곽을 흐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W 성형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잘라내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즘은 조금 덜 사용하는 추세이지만 어쨌든 조직 확장기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흉터 옆에 조직 확장기를 이렇게 집어넣고서 피부를 이렇게 늘려요. 여기다가 이제 생리식염수를 일정 기간마다 예를 들어 1주나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빵빵하게 불리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 피부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잘라내고 조직 확장을 빼내고 이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얘를 이렇게 덮고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꼬맨 흉터는 다 낫고 나서 G플라스티나 W플라스티 해가지고 얘를 또 가리는 방향으로 두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외에 기타 방법들은 예를 들어 흉터가 움푹 들어갔다든지 움푹 튀어나왔다든지 그러면 움푹 들어간 흉터는 뭘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튀어나와 있으면 이걸 좀 제거해가지고 좀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병원에서 하는 실제의 프로토콜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 개인에 따라서 내용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환자분이 딱 다쳐서 오시면 이제 저희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꼬매고 큰 문제가 없으면 대략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일주일 이내에 이제 실밥을 제거하게 돼요. 실밥 제거하는 요 관계까지는 대략 이제 초기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밥을 따고 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까지 그 사이 기간 저희는 이제 중기로 생각을 하고서 저희는 이 중기부터 흉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제 6개월이 넘어서서 이제 다 흉터가 만들어진 이후를 대략 이제 후기로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치료를 가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다쳐서 봤을 때 상처의 상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을 하게 되죠. 그 봉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요. 이 봉합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생제, 소염제 뭐 이런 약들을 좀 치료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상처를 가장 작게, 가장 빨리 염증 없이 합병증 없이 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단계에서의 치료가 잘 되게 되면 대략 문제없이 5, 6일째에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상처의 실밥 자족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실밥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테이핑을 좀 하죠. 이틀 정도 테이핑을 하고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흉터 연고를 좀 쓰죠. 흉터 연고를 대략 한 3주째까지 사용합니다.
3주쯤 지나고 나면 이제 1개월쯤 된 상태인데 그때쯤 되면 흉터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친 자리가 만져보면 단단하고 근질근질하다가 따끔따끔하다 그런 증상이 생겨요. 저희는 이때서부터 여기에 레이저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레이저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 흉터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한 5회 정도 사용하게 되면 대략 6개월째쯤 되게 됩니다. 요 레이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이제 다치면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다친 경우보다는 외상성 타투라고 다친 상처가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속 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다친 상태에서는 많이 세척을 하지만 세척을 하더라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 이런 외상성 타투를 치료합니다. 그러면 검정색 이제 색소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쯤 되게 되면 상처의 흉터살 리모델링 성숙도 거의 끝나 있고 외상성 타투도 치료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수술을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과정 정도를 이제 해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의 흉터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그 과정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 병원의 실례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이제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다쳤을 때 치료하는 이 부분 그리고 약제나 이런 거의 선택에서도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